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어김없이 OX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주택도시기금이 나왔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라고 해버리면 틀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융자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1차 주택 저당 대출시장, 줄여서 1차 대출시장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1차 대출시장은요,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인 차입자와 자금의 공급자인 대출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이 1차 저당시장이죠. 또한 얘네들은 자금의 대출시장이라고 성격을 구분해서 학습해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니까 1차 시장이라고 해놓고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기관에 공급한다. 그럼 압축하면, 핵심만 압축하면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금의 공급 시장은 2차 시장이 아니라, 1차 시장이 아니라 2차 시장이죠. 2차 시장. 그래서 2번은 1차가 아니라 2차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가볍게 압축하면 1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대출 시장이고 2차 저당시장은 자금의 공급 시장이다. 이 핵심만 정확히 기억하셨더라도 OX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나왔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직후는 대출 초기에 원리금의 상환액,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적다. 맞죠? 그래서 초기에 원금이자 앞에서 빚을 갚는 금액은 원금 균등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적은 방식이 체증식 상환이에요. 자, 체증은 다른 말로 점증 상환이라고도 하죠. 근데 지금 3번 지문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직후 초기에는 상환액이 더 작다. 옳은 말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볼게요.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은 뭐냐면, 자, 원금은 만기 때 일시로 상환한다. 한꺼번에 빚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결국 대출 기간 동안은, 자,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원금은 갚아지지 않으니까 뭐만 갚는다? 그렇죠. 다달이 이자만 갚는다. 그래서 매월 이자 상환 방식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인데 원금 균등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자 수입 또는 이자액은요, 잔액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만기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한 푼도 갚아짐이 없다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서 잔액은 곧 융자액과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 자,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10%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라고 할 때, 만약에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라면 이자액은 원래는 잔액 곱하기 이자율로 구해야 되겠지만
만기 일시상환은 잔액이 곧 융자액이죠. 빌린 돈이 되죠. 왜? 한 푼도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한 푼도 갚아지지 않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1억을 빌렸다면 1억 전체가 잔액이 되겠죠. 그럼 1억에다가 곱하기 10% 0.1 하면 이자액만 1,0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았지만 만약에 원금 균등이었다. 자, 원금 균등이었다면 조금씩 원금이 갚아지게 되니까 원금을 갚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원금이 갚아지는 만큼 잔액이 줄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 균등은 잔액이 줄어든다고. 따라서 이자액도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이자액을 비교해 본다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는 말이 잘못되어 있죠. 제가 본 수업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본 수업 때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 또는 누적 원리금 상환액 누적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자, 만기 일시상환까지 묶으면 자, 원금 균등이 가장 작고 그다음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가장 크다라고 적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이라든지 누적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균등이 가장 작고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가장 크다,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중도 상환, 중간에 빚 갚을 때 차입자가 갚아야 하는 잔금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많아요. 틀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잔액이 많게 남아있다는 건 빚을 갚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차입자 입장에서 상환액, 빚을 갚는 금액은요. 원금 균등이 가장 많고 이건 초기 상환액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체증식의 순서예요. 그럼 잘 보세요. 초기에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금액이 원금 균등이 가장 많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빚을 빠르게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많은 빚을 빠르게 갚았으니까 잔액은 중도 상환 시 잔액의 크기는 거꾸로예요. 원금 균등이 가장 작고 그 다음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빚을 갚았기 때문에 갚지 못하고 남은 빚은 가장 적은 게 원금 균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했는데 잔액 갖고 비교했죠. 그럼 잔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느리게 빚을 갚는 방식이니까 원금 균등보다 잔액 자체는 많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것 때문에 변동금리 하는 겁니다. 맞는 문장. 자, 7번 볼게요. 채권시장의 수익률이 상승할 때, 자,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하락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수익률이 변동하는 거죠. 상승이건 하락이건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말이 나올 때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길수록 가격의 변동폭이 큽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 문장에서 어렵게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합해지면 수익률이 변동할 때 무조건 가중평균 상환 기간이 길수록 가격의 변동폭은 크고 짧을수록 가격의 변동폭이 작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7번 문장 틀렸고요. 자, 8번 볼게요.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이상이 아니라 3억 이상입니다. 기업과 위탁은 설립 자본금 3억 이상, 자기는 설립 자본금 5억 이상이죠. 틀렸고요. 자, 9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맞죠? 자기 관리는 70억 이상이고요. 10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형 회사고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OX 문제 가볍게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보다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